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어, 주전자 스테인레스로 된 주전자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 단계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작하기 전에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해 주시면요 제가 컨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 주전자 스케치 단계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스케치 단계를요, 그 밀색하고 그것을 이제 그 마무리 채색에 들어가는 거 분리한 이유는요, 이게 채색, 밀색이나 스케치 단계가 간단해 보이는데요. 또 이렇게 보고 그리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오래 그림을 그리면서 또 애들은 이제 학생들을 지도해 본 경험을 이렇게 비추어 보면 잘 그리고 정확히 그리는 학생들은 스케치도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겠지만요. 또 반대로 뭔가 자기 그림에 매너리즘이 있고 좀 잘 안 느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생들의 대부분은 스케치가 부정확하고 또 선이 약간 그 부드럽지가 않고 이런 투시가 많이 틀려 있고요. 또 이제 채색에서는 실제 색감에 접근을 못하고 있고 또 거리감에 따라서 보색이 믹스되는 그런 정도. 보색이 믹스되면 이제 회색이 되거든요. 근데 눈에서 멀어지면서는 그런 이제 보색 더하기 그 개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색을 이렇게 믹스해줘 가면서 써줘야지 눈에서 멀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지는데 그 개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색과 그 보색, 그 개체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보색을 믹스해지는 그 관계가 자연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색깔이 자꾸 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나의 그림이 좀 이렇게 좀 잘 안 느는 것 같고 좀 촌스러운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학생들이 이제 많습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스케치 단계와 밀색 단계를 갖다가 이렇게 분리해 봤습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제가 생각할 때 그림을 시청자분들이 따라 한번 그려보고 싶은 학생들이나 그렇게 트라이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훨씬 더 설득력 있기 때문에 편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전자는 저번 주전자와 틀리게 또 같은 이제 타이틀 주전자를 같이 가는 거는 양은 주전자의 색깔과 또 양은의 어떤 반사율과 스테인리스가 가지고 있는 반사율이 다르고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표면이 단순히 이제 곡면하다 있다 하더라도 약간씩 그 풍겨 나오는 곡면이 스테인리스 가지고 있는 경도, 단단함, 그리고 양은이 가지고 있는 단단함이 좀 다릅니다. 근데 그거를 어떤 식으로 이제 표현해 나느냐, 이제 무게감이죠. 네, 그런 거 하고, 또 이 주전자가 보면은 작은 형태들이 참 많습니다. 액세서리 형태들이요. 그런 형태들이 정확한 투시를 요구하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투시가 정확히 들어갔을 때 실제감이 나고, 그럼 이제 앞에 수업의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투시가 정확히 들어갔을 때 그 주변에 있는 공간들이 실제감 있게 나타내집니다. 그러면은 그 그림 자체가 생동감이 있고 다이나믹하고 그거 뭔가 힘이 있죠. 반대로 그런 작은 부분들과 큰 부분과의 비례라든지 또 전체적으로 투시가 틀려 있을 때, 그때 그 주변에 있는 공간이 실제감이 떨어지고요. 그러다 보면은 그림이 그냥 쉽게 얘기해서 약간 뭐랄까 희마리가 없고 좀 못 그려 보이는 이유 없는, 왜 그걸 그 원인을 찾을 수는 없는데 전체적으로 희마리가 없어 보이고 뭐 그런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정확한 투시 또 정확한 스케치가 제가 생각할 때는 완성을 100%로 했을 때 스케치가 55% 이상을 차지합니다. 50%그 반이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나머지 이제 채색은 반이고요. 그만큼 이제 스케치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요, 이 주전자는 원뿔형이죠. 이렇게 원뿔형인데요. 먼저 해야 될 거는 이제 중심선을 잡겠죠. 중심선, 주전자를 들어갈 때. 그리고
그래서 이제 중심선을 먼저 잡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쪽에서 측면 약간 위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밑에 이 밑면의 타원이 윗면의 타원보다 더 많이 둥글어야 됩니다. 그 위에서 보니까요. 그러면 일단은 그 전체 중심선에서 크로스 라인을 그어서 중심선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그 교차점을 잡아 가지고요. 이렇게 라운드를 이제 밑에 면을 그리면서 자연스럽게 밑면에 돌아가는 라인을 잡고요. 확인하는 방법은 일단은 수평 그려서 이 수평선에서부터 밑에 면과 윗면을 비교했을 때 윗면이 더 커야겠죠. 많이 돌아가는. 이건 뒤쪽이니까요. 윗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중심선에서부터 크로스 라인을 이제 수직하는 선을 그려서요. 양쪽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을 잡아서 타원을 그려서 중요한 게 확인할 게 앞쪽의 반원이 뒤쪽의 반원보다 약간 넓은 듯 해야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위에가 더 넓어 버리면요. 투시각이 뒤집어진 거죠. 앞에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앞면이 조금 더 넓어야 됩니다. 네, 그렇게 잡으시고요. 그리고 이런 그 물이 나오는 부분과 이 손잡이 부분은 같은 선상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위치는 어떻게 잡을 것인가 하면 따라 내려오면서 잡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요. 수직선이죠. 그리고 외곽선이죠. 외곽선을 이렇게 따라 내려오면서 적당한 위치를 이제 끊어주면 수직선으로요. 돌아가면서 각각의 타원과 이 표면을 따라 내려오는 선이 교차점을 갖다 연결해주는 타원. 예, 이렇게 잡고 또 윗면은 역시 이제 같은데 이 물이 나오는 면이 완전히 지금 이거와 같은 그 경사로 꺾어진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들려 있죠. 예, 그 부분만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손잡이 작은 부분에도요 투시가 들어갑니다. 어떤 투시냐면요, 이 위치나 이 위치가 보세요. 이 위치가 약간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옮겨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쪽 면이 더 넓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이치에 맞지 않죠.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이제 뚜껑의 중심에 손잡이가 핸들이 와야지 이걸 들어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들어 올린다기보다는 이제 그게 그 이치에 맞죠. 전체 무게를 감당하게. 그래서 한쪽으로 쏠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전체적으로 이 위치와 이 위치를 전체 그 타원의 중심선을 그어서 이 반쪽의 타원과 반대쪽의 타원이 거의 비대가 맞게, 그래 크기가 맞았을 때 그 선을 가지고 이렇게 그리는 거죠. 즉 위에 핸들 같은 경우는 이거와 수평이 선을 먼저 그려서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런 것도 작은 부분이지만요, 이 손 잡는 부분이 약간 넓죠. 양쪽보다요. 그럴 때 이쪽에서부터 좁았다가 넓어지고 다시 좁아지죠. 제일 넓어진 부분의 위치와 반대쪽 제일 넓어진 위치가 전체 이 타원의 이 중심선, 이 전체 그리고 기준선의 수직이어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한쪽 라인의 선이고요. 긴 선이고요. 그리고 이 지금 손잡이 부분의 제일 뚱뚱한 부분, 반대쪽에 뚱뚱한 부분이 크로스, 수직으로 와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중심선이고 여기에 직교하는 선이 이런 식으로 온다는 거죠. 이렇게. 예. 이런 부분은 이제 벽돌을 그린다든지 측면에서 본 벽돌 위치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나타납니다. 벽돌의 이제 측면을 그릴 때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요. 네,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잘 보이세요? 줌을 해가지고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이거 이 핸들도 마찬가지죠. 예,
이렇게 좀 꺾어져 있는데 이것은 디자인 자체가 약간 중심 부분이 약간 뒤쪽으로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쪽의 디자인과 뒤쪽의 부분이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뒤쪽에 지금 그 리벳으로 몸체에 지금 붙어 있는 부분도 이 부분과 앞에 부분과 뒷부분이 좀 다른 형태입니다. 네, 그건 이해해 주시고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꺾어지는 부분도 커브선도 일단 수평선을 그려놓고 수평선에서 그 위쪽 부분과의 그 갭이 만들어지는 형태를 비교해 가면서 전체적인 형태를 갖다가 정확히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런 이제 좁은 공간, 이런 좁은 공간이죠. 좁은 공간, 이런 공간, 또 지금 보이세요? 이런 공간,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공간, 지금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죠. 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요. 끝으로 가면서 이렇게 좁아지는 형태들, 이거는 또 이렇게 만들어지죠. 이렇게 밑면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윗면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요. 또 이거는 지금 윗면이 뒤쪽으로 가면서 이런 식으로 쓰러지면서 이걸 뭐라고 그러나요? 쐐기 형태라고 그러나요? 낫을 이렇게 뉘어놓은 형태 같이 이렇게, 이건 마찬가지 곡괭이 같이 이렇게 되고요. 이 측면도 이런 식으로 좁아지죠. 좁아진데 이게 어디까지 올까요? 수평선을 이렇게 했을 때 윗면으로 내려오지는 않겠죠. 이것은 약간 제가 오른쪽에서 보기 때문에 약간 측면이 좀 보이는 거고요. 이런 부분의 처리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의 처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마찬가지, 이런 부분의 처리, 이런 부분의 처리, 또 이런 부분의 처리도요. 이것은 이제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이런 단단한 물체를 이제 스케치에 들어갈 때 실제감을 줄 수 있는 아주 큰 요소 작용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요. 이렇게 그러니까 꺾어져서, 그러니까 쇠 같은 경우는 이제 주물을 갖다가 단조 같은 거에서 두드려 가지고 이렇게 꺾어져서, 또 이제 그렇게 꺾어져서 만들어진 형태들이 실제 이게 무거운 형태고 단단한 형태라는 암시를 주기 때문에요. 네, 그런 형태, 또 플라스틱으로 찍혀져 나온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커브가 들어가는 상태에서 곡면에서 특이하게 만들어지는 거 아니고요. 만들어진, 눈에서 멀어진 만들어진 이렇게 이런 형태들을 조금씩 눈여겨 보시면서 그런 형태를 잘 그려주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다시 간략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주전자 형태는 이제 원뿔형이죠. 원뿔형이 이제 윗면을 자른 그런 원뿔형이죠. 그랬을 때 이제 그거를 투시에 맞게 약간 위쪽에서 바라본 투시로 이제 그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윗면에 동그란 타원이 생기고요. 밑면에 동그란 타원이 생기고, 밑면이 타원이 조금 더 이제 많이 보여야 된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이런 것은 이 타원형 형태에 지금 이 물이 나오는 부분이 약간 원기둥 형태가, 윗면이 좁은 원기둥 형태가 이게 박혀있는 형태라는 거죠. 이 위치, 이 타원의 위치 잡는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측면을 따라서 흐르는 선과, 그리고 이 지점 교차되는 점이 이 전체의 타원 수평인 윗면과 밑면의 수평인 타원 두 개가 지나는 선과, 이 선이 이 측면을 지나는 선이 만나는 교차하는 선을 연결했을 때 그 정확한 타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 부분은 약간 이게 전체적으로 이 측면보다는 약간 들고 일어난 경사가 조금 다르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개체 묘사를 할 때요. 정물을 이제 보고 그릴 때 혹시 이제 기울기가 애매할 때요. 이렇게 실제 기물의 형태의 기울기를 이렇게 연필로 대면서 자기 거에 와서 이렇게 비교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오면서 이렇게 틀리겠죠. 그렇지만 이걸 그대로 정문에서 이렇게 바라봤을 때의 기울기를 내가 그린 그림에 옮겨오는 과정에서 분명히 이게 손이 틀어지면서 여기서 실수가 생길 수 있겠지만요.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내가 그 기물을 보고 이렇게 어떤 기울기를 연필로 같이 이렇게 그 지점에다 대고요. 잡은 다음에 내 스케치 상태에 가져와서 이렇게 비교해 볼 때 느낌입니다. 느낌. 그러니까 내가 그대로 가져왔을 때 물론 팔이 움직일 수 있겠지만요.
그 미세한 차이보다는 뭔가 그 기울기를 확인할 수 있다는 생각 머릿속에 일단 가지고 있을 때는요, 이 많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요. 그래서 한두 번 무의식적으로 기물의 형태를 보고 기울기를 보고 내 거에다 이렇게 가져왔을 때요, 처음에 비교해 본 그 기울기의 값이 맞습니다. 두 번째는 틀리고 세 번째는 맞고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가져오면서 약간의 오차는 생기겠지만 그 기울기 확인 정도의 작업에는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참고로요. 그러니까 병을 그린다든지 어떤 직선이 약간 그 수평으로 이렇게 올 때 기울기가 애매할 때, 그럴 때 확인해 볼 수 있는 두 가지 방법. 하나는요, 수평으로 그 기울기에다가 이렇게 대봤을 때 생기는 그 갭, 간격을 눈으로 보고 정물에 있는 그 정물에다가 이렇게 대보고요. 정물에 있는 데 대보고 그 눈에 보이는 그 간격을 내 스케치로 다시 와서 그 지점에다 연필을 세워서 그 간격을 보고 비교해서 확인하는 방법이 하나고요. 또 하나는 그 정물을 보고 연필을 그 정물의 기울기에다 대보고요. 됐을 때 그걸 그대로 내 스케치에다가 가지고 와서 비교하는 방법. 그게 두 가지입니다. 그렇게 두 번을 반복해서 확인해 보시면요,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예. 이것을 이제 많이 스케치를 하시다 보면 이 작업이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네,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실제 시청자 여러분도 물론 이제 많이 이제 정물을 그리시겠지만요, 또 이제 기초를 하고 있는 이제 분들도요, 이런 걸 많이 이제 연습을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거기까지 말씀드렸고요. 또 이런 작은 부분도 홀더, 손잡이, 이런 부분들도 전체의 중심을 정확히 잡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을 잡았을 때 한쪽 부분이, 홀더 같은 경우 한쪽 부분으로 옮겨와서 그러면은 그 양쪽 부분이 만들어지는 이런 타원들의 형태가 왼쪽 오른쪽이 같아야 된다는데, 만약에 틀릴 때는 왼쪽이 크다든지 오른쪽이 크다든지 그랬을 때는 이게 중심에 놓여져 있지 않다. 그래서 이제 다시 그거를 중심 부분으로 옮겨서 잡아줘야 된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커브가 틀어지는 이런 형태들, 기물의 형태들, 볼륨에서 이렇게 커브가 틀어졌을 때, 그럴 때는 이렇게 끝으로 갈수록 좁아진 형태, 이렇게 낫이라든지 뭐 쐐기 형태를, 이런 형태가 많이 오기 때문에요. 또 여기서 좁은 공간에서 이렇게 좁아지고요. 이것도 좁아지죠. 이것도 좁은 공간 좁아지죠. 이런 식으로 좁아집니다. 이런 식으로 좁아지죠. 이렇게 좁아진 형태. 그런 형태를 이제 좁아진 형태에서 정확히 많이 써졌을 때, 그게 또 그런 형태들이 정확히 왔을 때 그 형태가 실제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 형태가 가지고 있는. 그러면서 이 인공물인 경우에 인공물인 경우에는 더욱더 그 뭔가 이렇게 단단함이 더 많이 느껴지겠죠. 정확한 넓이가 이렇게 표현이 됐을 때. 네, 거기에 이제 염두에 두시면서 이제 스케치를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스케치 연필은 HB를 이제 쓰시면 되고요. 예, 연필은 제가 지금 지우개는 떡지우개를 쓰고 있습니다. 예, 고무 지우개입니다. 네. 스케치 수업은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편에서는 이제 밑색, 그리고 그 다음 편에서는 이제 마무리 채색, 이렇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